글쇼페 작가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경험해 나가실 이제 부분인데. 그렇죠. 최근에는 좀 멘탈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보통 같이 글을 쓰자고 하면은 뭐 글을 봐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얘가 한 편을 쓰게 만드는 게 제 목표에 가까워요. 일단 한 편을 써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글을 갖고 까든 뭐 아니면 잘 썼다고 하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글이 최근에가. 왜냐면 이제 정해놨거든요. 우리 루틴을 아예. 글쇼페 작가한테 9시부터 뭐 7시까지 나는 무조건 오늘 한 편 썼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카톡으로 한 편 썼다 또는 뭐 못 썼다. 근데 요 루틴 잡은 이후로는 일주일에 아무리 못 써도 4편 이상은 쓰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전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작가처럼. 다들 기성분들이랑 다 겪고 와서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신입이잖아요. 신입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편이 뭐 루틴을 잡아서 나오고 막 이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대로 진짜 힘든 작업이긴 한데 뭐 체력을 길러라 뭐 개인 뭐 즐거운 망상이라 다 맞는 말인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진 않을 테니까. 여기에서 너무 국한되는 것도 조금.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그 캐멀 작가님처럼 운동하고 같이 소울풍 작가님이랑 농구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기성이 안 돼보고 저도 신입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성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지금 쓰고 있어요. 완결도 치는 게 아니니까 신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일단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하는 말씀드린 근데 거의 기본이에요. 여기 위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개인적인 경험 당연히 더 있죠. 저도 근데 그 글쇼페 작가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건 알겠는데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내가 일질 쓰고 웹소설 작가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글 잘 써실 때 하루에 뭐 5편을 다 쓰고 뭐 2, 3일을 그냥 다 자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사실 전혀 이렇게 다 상관이 없는데 신인 때 좋아했어. 근데 이게 롱런이 안 돼요. 건강이 힘들어요. 건강 유지가 안 되고 멘탈 유지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다른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인터뷰들을 했는데 거기서 모든 이제 기성 작가님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씀이 루틴. 이거는 그 한두 명의 작가님이 아니라 이제 오래 쓰신 작가님들이라면 이제 꼭 루틴 진짜 중요하네요. 내가 2질, 3질, 4질 계속 웹소설 작가로서 2, 3년 이렇게 해나가려면은 나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작년 딱 이맘때쯤에 제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더니 목 디스크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님 고생 많으시고. 근데 이제 목 디스크가 다행히 이렇게 심각하게 오기 직전에 이렇게 마이너하게 딱 왔을 때 이렇게 낌새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억지로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작가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기초적으로 뭐 산책이라든지 이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리프레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근데 한달 전에 아까도 그러더라고. 내가 그 몸을 움직이면 이제 뇌에 혈류가 도니까 아니 무상하는 말이니까 되게 그랬을 때 솔깃해. 논리적이랑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저는 예전에 20대 젊었을 때는 근력 운동만 했고 무산소 운동만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산소 운동은 심장이랑 혈액을 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뇌로 산소를 더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뇌 쓰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낫겠다. 산책하십시오. 산책 되게 하라. 한겨울에도 산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한상이가 형 말이 맞다. 진짜로 막 옛날부터 그런 무조건 산책이었어. 저는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면 루틴을 잡는데 신입 작가들 분명히 나는 이때부터 이때 써야지 해서 바로 루틴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그쵸. 아니 왜냐면 글쇼페 작가 루틴이었는데 진짜 1년 걸렸어 또 이것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루틴을 잡으려는 건 기존으로 해놓고 다른 취미생활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야지. 아니 얘 루틴이었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니까. 저도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루틴이 사실 기성 작가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본인들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만 신입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봐야 돼. 이게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이 그 찍은 것 중에 그 불면증에 관련된 얘기 중에 내 삶을 통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심리상담센터를 다니던 와중에 그 얘기를 딱 꽂혀가지고 불면증이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이래야 루틴을 잡을 수 있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잡히지 않는데 내가 루틴을 잡겠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루즈하게 잡으세요.
오늘 뭐 2시에 일어났어. 그럼 나도 뭐 예를 들어 아침 몇 시에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딱 6시간만 내가 구상을 한 글을 6시간 만에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한 루틴을 잡으라는 거지. 사실 습관화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네. 아,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의 루틴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네, 필요하신 것 네, 같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힘드시더라도 잠깐 친구들 해도 네. 루틴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아무튼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멘탈 관리가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생각의 뭐 전환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어떤 걸 다 동원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멘탈 관리라고 해서 저는 생각이 난 건 소울풍 작가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뭐가 재밌을지, 사람들한테 뭐가 재밌을지도 중요한데 일단 쓰려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좀 빨리 써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퇴고할 때 찾아보라고. 내가 이거는 뭐 강의할 때도 얘기하고 작가 친구들 할 때도 얘기하고 이 얘기는 수백 번 했습니다, 사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한두 번 해보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재밌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여기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쓰다 보면 그게 더 자연스럽게 써지고 그 다음에 재미 요소를 퇴고할 때 살짝 넣든지 아니면 그대로 잘 썼으면 그대로 가든지. 퇴고할 때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쌓아가야지 내가 하나를 재밌게 써야지라기보다. 맞아요. 제가 이게 아까 소울풍 형님 했던 말의 연장선인데 이게 만나면 되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제가 힘들 때는 조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인데 방식도 좀 시니컬하다거나 냉소적인 사람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루틴이 깨지는 행위 지금 한참 글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유튜브를 찍고 있냐면 소울풍 작가님 보고 비주 작가님 보고 우리 대표님 보면 뭔가 그날 하루가 얻어가는 게 있어요. 심지어 저희 좋아. JC 컴퍼니가 합정이 있는데 대표님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저 부르거든요. 자고 있으면 집 앞에 막 콜택시 불러요. 세수도 안 하고 나가요. 왜 나가느냐 힘들지만 만나보면 저는 좀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근데 그때 콜택시 부르고 막 자고 있는데 집 앞에 작업실 나오라고. 저 세수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날. 괴롭히는데? 나한테만 그래. 어쨌든 그때가 막 런칭 앞두고 막 한참 막 되게 힘들어하던 때였어. 나 못 나가 지금 택시 불렀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 나도 옛날에 막 찍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 앞까지 찾아가서 고기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했더니 또 힘들어서 고기를 못 먹어. 끊기만 하더라고. 반대로 저희 집 앞에 찾아온 적도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찾아왔죠. 아니 본인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왔다니까? 어쨌든 좀 약간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위에 곁에 두고 그 사람들과 같이 뭐 할 수 있다. 되게 으쌰으쌰하고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멘탈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나가지고 힘을 얻어가는 좋은 동료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글 쓰는 게 되게 외로운 직업이에요. 이게 외롭죠. 혼자만의 작업이고 뭐 직장 동료도 없고 오직 그래서 되게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같이 동료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막상 쓸 때는 무조건 혼자 써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무조건 혼자 써야 돼. 그래서 외로운 제가 싸움. 자기 마음을 다 잡고 유튜브 한번 볼 거 잠깐 참고 만화책 잠깐 보고 참고 그럼 이제 글을 써라. 예전에 초창기 때 작가 단톡방에 그런 거 유행했던 적 있었잖아요. 맞아. 화면 그게 공유해놓고 맞아요. 뭐였죠? 그게? 구글 뭐였던 거 같아. 뭐 있었는데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맨날 구글 웍스 뭐 이런 거였던 거. 비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로 막 기억나는데. 초대해서 들어오실 분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화면 같이 띄워놓고 버리고. 네, 맞아. 맞아요. 저 지금도 구글 아이디 가면 옛날 그 방해 흔적들이 남아있어. 진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뭐 온라인으로 같이 글 쓰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내 혼자만으로는 잡기 어려운 그러한 그쵸. 부분들을 동료들과 같이 이제 이제 잡아나가고 의지가 이제 잠깐 생길 때 난 옆 사람한테 글을 엄청 열심히 쓰잖아. 의지가 생겨. 근데 저 소울풍 형도 그 한산이가 형이랑 그
그 작가 친구들 시작하면서 텐션이 더 올라온 거를 제가 좀 맞아요.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 아니 한산이라 작가가 저한테 지금 진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영향을 많이 주고.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아니 물론 쾌걸 작가랑 둘이 작업할 때도 좋았지.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고 신나게 했지만 한산이가 작가는 제가 약간 이제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 이거 늦게 준비해도 되잖아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 사실. 근데 그걸 확 깨주더라고. 팡 깨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좋아요. 지난번에 산천 작가님도 영향받고 가셨더라고. 제주도에서 네.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영상 찍으면서 네. 만나봤잖아요.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형 나도 동시 연재하겠다. 나도 아니 영향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게 이제 또 서로에게도 진짜 멘탈에 도움이 좋은 영향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기서 딱 한번 그 에치도프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그 에치도프 작가 내가 왜 걔한테 자꾸 연락하고 만난 적은 잘 모를 거야. 내가 가끔 전화해서 만난 적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선해. 착해. 그냥 선해.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괜히 좋더라고. 그래서 자꾸 챙기고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훌륭하신 작가님이죠. 저도 되게 좋아하고. 선해. 네, 네. 착해. 한산이가 작가님이 JC에서 엄청난 선한 영향을 많이 지금 끼치고 있는 지금 여러 내용을. 붕업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받아서 저는 이제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좋았죠, 저도. 나도 좀. 다음에 한번 지켜보다 보면은 좋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막 얘랑 같이 뭘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켜보다 보면 좋은 영향이 생긴다. 맞아요. 대표님도 그렇고. 사실 대표님한테 글 올리면 알잖아요. 30초 컷이야. 글 하나 읽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JC 컴퍼니가 이제 대표님을 보고 만들어진 회사라고 저는 진짜 아니 생각해요. 아니 어쨌든 이 대표님이 내 뭐 어떤 이제 좀 뭐 연락이 되고 인사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엄청 큰 힘이 돼. 근데 가끔 전화해서 막 툴툴댄다니까 그냥 내 일상이 툴툴대. 아니 그런 적도 있어 진짜로. 전 맞아. 저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한번 카톡을 먼저 보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따뜻함. 딱 아니 날 따뜻함이라고 이러면 나 빨리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대표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가 좀 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의도는 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작가님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하면 그 작가님이 엄청나게 저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게 모든 작가님들이 이런 분들이 술출되는 작가님들이 한 200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대표님 1년에 한 번 했어. 1년에 한 번. 그게 한 번이지만 이제 200명이 이제 한 번씩 한다는 200일 좀 이제 적겠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아닐 거라고. 툴툴대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그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아? 연락하지 마. 네. 저도 근데 사실 10번 연락할 거면 꼭 참을 때도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연락 다 했으면 1년에 한 365일, 4일 정도 전화. 집 앞에서 텐트 쳐놓고 있을 거야. 작가님들께서 글 쓰시는데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신다면서 언제든 저는 런닝메이트, 결론이 이거네. 좋은 런닝메이트가 있으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 네. 그치? 최고 작가님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푸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게 좋은 거고. 형이 말한 게 런닝메이트 약간 한상이가 내가 쾌걸 작가를 잘 아는 편이잖아요. 얘는 약간 이런 거야. 만약에 같은 데서 글을 쓰잖아. 근데 여기서 글을 쓰지. 근데 옆에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좀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같이 글을 쓰잖아. 말을 안 해도. 그럼 얘도 잘 써. 괜찮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해. 떨어져 있어. 놀아. 얘도 놀아. 얘도 놀아. 그럼 얘도 흔들려.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타입이네요. 갈 때가 그게 그러니까 물론 잘 쓰는 날도 있는데 문제는 안 써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 대부분 그렇지. 근데 안 써지는 날에도 이렇게 같이 좋은 좀 약간 그게 있으면 더 잘 쓴다 이거야. 근데 잘 써지는 날에는 사실 옆에서 뭐라도 상관없지 사실. 잘 써요. 근데 작가들이 뭐 100편을 쓰면 100개 중 80개는 사실 안 써지는 날이란 말이야. 그런 날들을 위한 거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멘탈이 엄청 지금 중간에 자르려고요. 엄청 기네. 근데 멘탈이 중요하긴 하니까. 멘탈 1부, 2부로 이제 나눠서 이거 엄청 기네. 이제 완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